네, 머니컬럼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있었던 유럽 쪽 이슈 안 여쭤볼 수가 없겠습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하나 유럽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축소, 이 테이퍼링도 언급이 된 상황이거든요. 어디에서 포인트 찾고 어떤 흐름 읽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럽 시장은 네. 일제히 1%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은 좀 빠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최근 대부분 악재는 유럽 쪽에서 다 나왔었거든요. 도이체방크 때문에 금융주들이 대부분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탈리아 문제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 외에 11월 달 되면 각종 선거도 남아 있습니다. 유로존의 불씨로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특히 지난 주말 이후로 이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다소 신경질적인 발언이 소위 하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마저 키우고 있거든요. 오늘 새벽 달러 파운드 환율이 1.28달러를 하회했습니다. 31년 만에 최저점을 경신한 거죠. 거의 이틀 동안 파운드화는 거의 폭락 수준이었는데요. 물론 테레사 메이 총리의 발언이 매우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테레사 메이 총리는 시장이 전혀 예기치 못한 발언을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리스본 50조를 발동시키겠다라는 발언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내년 12월까지 충분히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한 뒤에 리스본 50조를 발동시킬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3월이라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녀의 발언을 유로존과의 합의 없는 통제되지 않은 소위 하드 브렉시트로 보기 시작한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년 12월로 리스본 50조의 발동을 예상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로존이라고 하는 단위 시장에 대한 접근 권한의 확보가 주된 이유였거든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영국은 이민자 문제를 포기해야만 했었습니다. 이 단맛이 나는 과일을 먹고 싶다면 당연히 그 과일을 같이 재배하고 수확하는 수고 역시 함께 나눠야 된다라면서 유로존의 지도자들은 늘 주장을 했었으니까 말이죠. 즉 영국이 이민자 문제를 공동으로 수용하지 않겠다면 유로존이라고 하는 거대 시장에 대한 접근 권한 역시 결코 줄 수 없다라면서 속히 결단을 내리라고 영국을 압박했었습니다. 그런데 덜컥 메이 총리가 유로 측과 아무런 협상도 없었는데 내년 3월까지 리스본 50조를 발동시키겠다. 이렇게 선언한 건 뭘 의미할까요? 결국 단일 시장 접근권에 대한 협의 때문이 아니라면 굳이 내년 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시장 접근권을 깔끔하게 포기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매우 단호한 발언이었던 것이죠. 그녀의 발언 직후 순식간에 파운드화에 대한 숏 포지션,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이 10만 계약을 넘어서게 됩니다. 하드 브렉시트, 즉 유로존과의 협의가 없는 불안전한 브렉시트의 가능성에 시장이 베팅을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새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영국은 1.3% 이상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드 브렉시트가 되었던 소프트 랜딩이 되었던 어쨌거나 그것은 향후 2, 3년 후에나 있을 일이니까 시장은 그보다 좀 더 가까운 뉴스, 즉 파운드와 약세로 인해서 수출주들이 강하게 반응했다는 것에 좀 더 기울었던 것이죠. 그게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했는데 영국 때문에 미국 증시가 빠졌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조금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언가 다른 이유가 또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게 뭘까요? 이유를 찾기 위해서 몇 가지 단서를 좀 더 찾아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새벽 금값이 큰 폭으로 급락을 했는데요. 하락폭이 무려 3.3%에 이르렀습니다. 하루 낙폭으로는 지난 2013년도 12월 기억하십시오. 2013년 12월 이후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유를 알 수 있겠죠. 금은 위기에 강하고 금리에 약합니다. 시장의 시스템 위기가 커지면 강세를 보이지만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 금은 어김없이 약세를 보입니다. 왜? 금은 이자가 붙지 않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의 단서를 더 찾아봤습니다. 오늘 새벽 독일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 베이스 포인트나 올랐다라는 것이죠. 금리는 올랐다? 그런데 금값은 폭락했다. 뭔가 강력한 데자뷰가 느껴지시죠? 조금 전에 제가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 떠올려 보십시오. 금값이 지난 2013년도 12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당시 시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바로 FRB의 테이퍼링이 딱 개시됐던 시기였습니다.
테이퍼링이라면 통이 점점 좁아지는 그런 바지처럼 매월 조금씩 양적 완화 규모를 줄여서 부작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네키가 딱 2013년도 12월 그 시점에 시작했던 그 정책 말입니다. 매월 100억 달러씩 양적 완화 규모를 줄여서 그 이듬해였던 2014년 10월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었죠. 당시 테이퍼링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끌어올리면서 달러를 강하게 만들었고 금리도 상승시켰었는데요. 비슷한 일이 유로존에서도 일어났던 겁니다. 저는 새벽에 늘 깨어 있습니다. 자정 이후 전후로 일어나서 생활하는 생활을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뉴욕 시장은 언제나 실시간으로 보는 편입니다. 당연히 장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요. 뉴욕 시장에서 분봉이 확 꺾이는 순간에 뉴스를 봤습니다. 그때 ECB의 테이퍼링에 대한 루머가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되더군요. 블룸버그는 오늘 새벽 ECB 관계자들의 많은 말들을 이용해서 양적 완화 종료 이전의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비공식적인 동의가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금값이 급락하고 미국 증시가 빠르게 하락 전환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때였죠. 미 국채 수익률도 10년물 기준으로 오늘 새벽 5.9 베이스 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오늘 새벽 트러블 메이커였던 유럽이 1% 이상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오히려 약세를 보였던 것, 결국 ECB의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었습니다. 유럽 시장이 완전히 마감되고 나서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물론 ECB의 마이클 스틴 대변인이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전혀 그런 주제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라고 해명하면서 낙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혹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다지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양쪽 안은 어차피 비정상적 통화 정책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결국 ECB도 언젠가는 테이퍼링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테이퍼링은 악재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학습이 되으셨겠지만 테이퍼링이 필요하다는 것은 뭔가 유럽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니까요. 물론 유럽에는 아직 악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다른 악재 간섭 없이 오로지 ECB의 테이퍼링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당연히 매도가 아닌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뉴스 때문에 이 뉴스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다라는 것만 보셨다라면 좀 불안하셨을 텐데 이제 말씀들 흐름들 좀 잘 풀어주셨고요. 이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도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청담 금융센터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